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공개해보시죠.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오늘은 파월 금리 인상 그리고 국제유가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보겠습니다. Powell says to keep pushing rates higher until clear inflation is falling. 파월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올릴 것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 이어 6월과 7월 FOMC에서 각각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파월 의장 발언 뒤 상승세가 주춤했던 뉴욕 증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없었다는 점에 안도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파월은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빅스텝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진전할 것이라고 전해줬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 내 대량 실업을 유발하지 않고도 경제를 안착시키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는 그 근거로 4월 소매 매출 통계를 거론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4월 소매 매출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9% 증가하며 넉 달 내리 오름세를 탔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자이언트 스텝의 그림자는 남아 있습니다. 파월이 이날 자이언트 스텝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여전히 팍팍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현재 미국 실업자 1명당 약 2개 일자리가 제공될 정도로 노동 공급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과 가격 인상, 다시 임금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부르게 되는 2차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인플레이션의 주된 배경인 공급망 차질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은 심화하고 있죠.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 대부분은 올 후반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이 같은 낙관 전망에 기대 통화정책 고삐를 죄기 느슨하게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뒤흔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언제든 거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외신은 분석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 유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Oil prices inch lower as EU's Russian oil ban stalls. 뉴욕 유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합의하지 못한 데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했습니다. 6월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1.8달러 하락한 배럴당 112.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은 겁니다. EU는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 석유 제품까지 수입을 끊는 6차 제재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체코 등의 반대로 합의 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날 미국 석유업체 셰브론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직접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워싱턴 포스트도 바이든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셰브론이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 공급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되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휘발유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유가 하단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이번 주 수주를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가능성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내달 1일부터 봉쇄를 전면 해제할 계획인데요. 3월 말부터 지속된 상하이의 봉쇄로 4월 한 달간 중국의 원유 가공 처리량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은 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완화된 시장의 분위기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8도 증권맨들의 1대1 종목 매치 종목 왕 시간입니다. 네, 뒤에 계신 10분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 매치를 펼칠 예정인데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분이 바로 종목 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네, 요즘 종목 왕 수익률들 굉장히 잘 나오고 좋아요. 있어요. 네, 일단 이호석 PB TYM으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또 이번 주 월요일 소개해줬던 베셀로 수익률 10%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1위가 1위를 또 노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이 또 코오롱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틀 만에 저희가 바로 6%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여기 종목 맛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수익률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5월 종목왕 과연 누가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느 지역의 대결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종목 대결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안과 여수의 대결입니다. 네, 천안 대표 김정석 과장님은 오늘 솔리드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막정 차장님은 첨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김정석 과장님의 선공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G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솔리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당사의 경우 5G 통신 네, 솔리드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요. 전일에도 6% 빠졌었는데 목표 주가 8,000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막정 차장님 만나뵐 텐데요. 2차 전지 가운데 그간 소외됐던 또 전해약 쪽에 시장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업들하면 첨보, 후성 그리고 동화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왜 첨보를 들고 와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첨보 같은 경우는 그 시장 결하에 따라 전해질 수요가 증가. 네, 3분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 여지도 큰데 거기에다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첨보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탈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지 네. 전일 솔리드는 6% 빠졌었고 또 첨보는 6%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네. 우리 지원 아나운서는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요즘은 또 실적 탄탄하고 달리는 말이 그렇게 잘 갑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겠습니다. 저도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볼까요? 네. 저도 첨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알아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두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왕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탑5 시간입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탑5부터 보겠습니다. 5위에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4위에는 기아고요. 3위는 SK텔레콤, 2위에는 호성, 그리고 1위는 현대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후성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16% 강세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폴란드 공장 대규모 증설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분석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그간 소외됐던 전해액 관련 종목에 시장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후성은 전해액 관련 기업으로 올해 3분기의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큰데도 가격이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탑5도 함께 열어보시죠. 5위에는 솔브레인입니다. 4위에는 파인테크닉스, 3위는 HLB생명과학, 2위에는 HLB, 그리고 가장 위에는 242억 원 순매수세 받은 LNF입니다. 테슬라 수혜주로 알려진 LNF죠. 1분기 호실적을 2분기에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와 비교해도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는데요. 주요 2차 전지 업체 가운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20%를 넘는 것은 LG엔솔과 LNF, SK이노베이션뿐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LNF의 실적 추정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은 크지만 회사의 또 빠른 성장성과 또 기술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에 외국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 탑5입니다. 5위에는 카카오입니다. 4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 3위는 SK하이닉스, 2위에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가장 위에는 삼성전자 자리했습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또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세 제기하면서 주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주당 7만 원 선이 붕괴된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2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기관의 순매도 금액 약 300억 원보다 무려 60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가 삼성전자 주가 회복을 위한 주요 포인트로 지목되어 왔던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은 서버용 D램 시장이 이끌었습니다. 고성장을 앞으로 예상하고요. D램층 또 총 매출 가운데 40% 안팎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으로 다른 제품 대비 고부가 가치라는 캐시카우 역할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탑5 열어보겠습니다. 5위에는 지노맥트리입니다. 4위에는 에코프로비엠, 3위에는 첨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SM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주가가 12% 넘게 치솟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엔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실적 개선은 음반과 음원, MD 매출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SM은 2분기 일본에서 동방신기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팬미팅 등을 앞두고 있고요. NCT도 돌아오는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분기 300억 원 내외 혹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분기 실적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이라는 특성 탓에 SM이 1분기와 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일부 신증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성장주에 불리한 거시 경제 환경과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가입을 고려했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의 지노맥트리 같은 경우에는 50억 자사주 취득 소식에 전날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주목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공개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주식 약 151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소식에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하락세를 탔습니다. 처분 후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78%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통상 블록딜 거래가 발생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고 고점이 지났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한국조선해양은 유동성 확대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열어보겠습니다. 네, 솔브레인입니다. 반도체 소재업체 솔브레인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두면서 강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고객사 생산량 증가로 연간 실적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원가 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것도 호재 요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내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추가 증설분이 반영되면서 실적 업사이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또 연간으로 양호한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하셨습니다. 네, 각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7인들이 픽한 오늘의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김준호 매니저는 UAM 관련주입니다. 네온테크 소개했습니다. 드론 관련 특허를 5건 이미 취득했고요.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목표가 5,500원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2025년 UAM 시범 운행 발언 소식에 강세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0.64% 상승세 보여주면서 4,745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생생한 주식쇼 이창원 매니저는 북한 이슈로 대한과학을 주목합니다. 인도적인 지원 가능성에 콜드체인 관련주로 묶여있고요. 목표가 11,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차트에서 보면 많이 빠진 상태지만 최근 5거래일 표만 보시면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분기 호실적 발표에 강세 보였고요. 현재 0.32% 상승하면서 9,54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종목입니다. 정석일 매니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실적은 갖춰진 종목이고요.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또 에너지 관련 가격 상승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목표가 27,000원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0.21% 하락하면서 23,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투자 리프레시 신광섭 매니저가 준비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동일제강입니다. 가덕도 인근의 항구 토지를 보유 중인 만큼 이 부산의 엑스포 유치 관련 기업으로 정부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5,300원 보고 있습니다. 동일제강 최근 3거래일 상승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모멘텀도 있는 만큼 이번 주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0.77% 하락하면서 4,530원에 거래 중인 동일제강입니다. 네, 중형 건설사 중에서도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시 오늘과 내일 최현덕 매니저는 화성산업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토목 관련 기업이고요. 또 대구 지역에서는 1위 건설사입니다. 목표가 27,000원입니다. 최근에 조정 후 경영권 분쟁 마무리 소식 이후에 차트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날보다 100원 상승하면서 23,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스치물 상한가 한균수 매니저는 2차 전지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고 있고요. 동박 사업 대비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어제 스페인의 공장 신설에 투자한다고 공시를 했지만 생각보다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1.9%대에 올라가주면서 88,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대현 매니저 관심주는 OLED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이 중화권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요. 아이폰과 갤럭시 신모델 생산 개시로 이 성장 동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45,000원입니다. 차트가 현재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0.8% 상승하면서 4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7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진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네.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사문타자 김진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시장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지난주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가장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은 아직까지 거품이 다 꺼지지 않았죠. 네, 저희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리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네.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면서 그때 전자부품 업체인 SCD를 공략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수익률 11% 달성했습니다. 네. 네.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틀 만에 알겠어요. 11% 정도 귀여운 수익. 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3,000원 라인, 또 익절가는 2,450원으로 네.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할 종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그때 안정적인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자 하고 안타 쳐주셨던 텔레칩스도 10%의 육박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안탈 기운이 진짜 좋은 네, 것 같아요. 안탈 기운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해성 TS의 후속주로 텔레칩스를 말씀드렸는데 요거 네, 축하드리고요. 텔레칩스 홀딩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면서요. 익저가 18,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에서 보니까 오늘 10살은 더 젊어 보이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변화된 게 있나요, 오늘? 이발 좀 했어요. 오. 네, 이발. 네. 그리고 요즘에 수영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요즘 유산소로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 티는 안 나지만. 네. 세연 선배가 웃으시네요. 네. 네, 이렇게 또 기분 네. 좋게 힘 받아가지고 오늘도 신발끈 열심히 꽉 묶고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제가 그동안은 원전에 좀 집중을 했잖아요. 네. 뭐 한정 기술이라든지 한정 KPS, 또 최근에 관명정이라는 종목도 가져오면서 3일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겼었는데 이제 원전이 너무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옮겨가자는 의미에서 수소 에너지의 가장 대장인 두산 퓨어세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씩 먹구름을 거치고 있죠. 네, 그럼 수소법 통과 개정안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두산 퓨어셀은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수소법 개정안이 5월 9일에 또 통과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왔던 터라 좀 수소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네. 요즘에 또 다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쯤부터 좀 상승 탄력이 좀 거세질 수 있을까요? 네, 법사위 통과되고 나서 이제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수소 에너지가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있게 봐야 된다. 예전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사실 현대차 그룹이 수소 승용차 관련된 R&D 투자를 이제 접고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는 얘기가 다릅니다. 최근에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미 너무 시세를 많이 네, 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소 관련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퓨얼스의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좀 신재생 에너지 집중해서 봐도 네.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관명전기도 최근에 말씀드리고 50%나 상승이 나와졌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은 지금 2년째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많게는 뭐 3분의 1토막까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에너지 쪽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상승. 네, 오늘 두산 퓨얼셀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 차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요, 뭐 가격적인 매력이 뭐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재가 네, 가격적인 매력에 있는 두산 퓨얼셀 1차 목표가는요 4만 원이니까요. 접근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수소 섹터 안에서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 알아봤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이 섹터는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종목은 꼭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 바로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인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가 답이다. 네. 현대공업을 맞습니다. 오늘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 잘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수익 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왜 리뷰를 안 했냐면은 한 달 지난 종목은 달릴까 말까 해서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난 종목들을 리뷰한다는 건 너무 촌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 안쪽에 수익이 났던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타점이 왔다 그러면 다시 재추천을 드리지 절대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도 4월 11일 날 말씀드려서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타점이 와서 현대공업을 가져왔고 최근에 뭐 구형테크라든지 뭐 화신 또 그리고 마진산업 뭐 SL까지 까지 달릴 수 있을지 네. 매니저님의 선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과연 현대공업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현대공업은 3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영 잘하시는 김준호 매니저 이번에 또 3루타를 네. 열심히 쳐주셨습니다. 현대차가 깐깐하기로 유명한 또 미국과 맞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게 요즘 잘 팔리고 있다면서요? 뭐 아이오닉 5나 EV6가 워낙에 잘 팔리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테슬라보다 조금 더 이뻐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도 워낙에 잘 팔리고 있고 또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완화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섹터. 네, 요즘 또 실적이 좋으면 그렇게 잘 갑니다. 현대공업 그렇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저희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현대공업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구형테크나 또 화신, 마진산업, SL과 네, 현대공업 3루타 쳐주셨잖아요. 네. 보니까 작년에 11,8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올해도 기대해봐도 될지 가격 전략 네, 이야기해볼게요. 그때도 제가 현대공업을 말씀드려서 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고요.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저는 자동차가 사실 이번에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의 가장 피해 업종이었지만 네, 목표가 손절가 함께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부터 다시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4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전략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4시 30분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장에서도 홈런 치세요.